여러분,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은 무조건 해야 한다. 땀 흘리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운동은 약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열심히 운동하시다가 오히려 더 아픈 몸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술을 부르는 잘못된 운동 습관 7가지를 순서대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운동의 진짜 원리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지키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이 나오면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계단 뛰어오르기입니다. 아파트나 빌딩에 사시는 분들 중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뛰어서 오르내리는 겁니다. 운동 효과를 더 높이려고 빠르게 뛰어오르거나 2계단씩 건너뛰거나 심지어 내려올 때도 쿵쿵쿵 뛰어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무릎 연골은 우리 몸에서 한번 닳으면 절대 재생되지 않는 소모품입니다. 계단을 걸어서 천천히 오를 때도 무릎에는 체중의 약 3배 정도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릴 때는 체중의 5배에서 7배, 심하면 10배까지 충격이 무릎에 실립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계단을 뛰어내릴 때마다 무릎에는 300kg에서 420kg의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일 반복되면 연골이 점점 닳아서 결국에는 관절염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아파트 15층까지 계단으로 뛰어오르는 운동을 6개월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체력도 좋아지고 다리 근육도 생기는 것 같아서 뿌듯해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 가셨을 때는 이미 연골이 상당 부분 손상된 상태였고 결국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단 운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난간을 꼭 잡으세요. 난간을 잡으면 체중의 일부를 팔로 분산시킬 수 있어서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천천히 오르기만 하세요. 뛰지 마시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내려올 때는 절대 계단을 이용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려올 때가 올라갈 때보다 무릎에 훨씬 더 큰 충격이 가해지거든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릎은 절대 운동기구가 아닙니다. 무릎은 우리가 평생 사용해야 하는 소중한 관절이니까 아껴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 돌리기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오래 앉아 계시다가 목이 뻐근하면 시원하게 목을 빙글빙글 돌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운동하기 전 준비 운동으로 목을 크게 360도 돌리는 동작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동작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뼈, 의학용어로 경추라고 하는데요. 경추는 7개의 뼈가 정교하게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로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갑니다. 목을 빙글빙글 돌리면 이 경추들이 비정상적으로 비틀리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퇴행하고 뼈의 가시 같은 뼈 조각인 골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목을 무리하게 돌리면 신경이 눌려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 통증이 생기거나 심하면 팔의 감각이 무뎌지고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목을 뒤로 젖히면서 돌릴 때는 뇌로 가는 혈관인 추골동맥이 눌릴 수 있어서 어지럼증, 메스꺼움, 심하면 일시적인 의식 소실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 돌리기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지셔서 팔목 골절까지 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목이 뻐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은 돌리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것입니다. 정적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한 손으로 머리를 부드럽게 옆으로 당겨서 목옆 근육을 늘려주세요. 이때 반대쪽 손은 등 뒤로 내려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10초에서 15초 정도 천천히 당겨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또는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서 목 뒤 근육을 늘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듯이 숙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절대로 목을 빙글빙글 돌리거나 뒤로 꺾지 마세요. 목은 우리 몸의 기둥이자 뇌와 몸을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아령을 들고 하는 옆구리 운동입니다. 뱃살, 특히 옆구리 살을 빼려고 아령을 한 손에 들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는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는 양손에 아령을 들고 좌우로 몸을 크게 기울이는 동작, TV 운동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왜 문제일까요? 나이가 들면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퇴행하고 척추관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게를 들고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면 기울어진 쪽의 척추관이 더욱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특히 한쪽 손에만 무게를 들고 반복적으로 기울이면 척추가 한쪽으로 계속 눌리면서 척추관 협착증을 악화시키거나 없던 협착증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조금 걷다가 쉬고 또 걷다가 쉬는 간헐적 파행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옆구리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구리를 강화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운동인데요. 이 자세는 척추를 중립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옆구리와 코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초만 버티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릎을 바닥에 댄 채로 하는 변형 자세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균형 잡힌 몸은 좌우가 같이 움직일 때 만들어집니다. 한쪽으로만 무게를 실어서 척추를 비틀지 마세요. 네 번째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뱃살 빼기 위한 복근 운동으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윗몸 일으키기죠. 많은 분들이 배에 힘이 없어서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윗몸 일으키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뱃살을 빼려다가 허리 디스크를 터뜨리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우리 몸은 척추를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허리 디스크, 특히 허리뼈 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가 탄력이 있어서 이런 압력을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디스크는 수분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디스크를 반복적으로 구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의 겉부분인 섬유륜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디스크 안에 수액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터졌다.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특히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누군가 발을 잡아주거나 발을 고정시키고 하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복근보다 고관절을 구부리는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되고 허리에는 더 큰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부비만 판정을 받으시고 매일 윗몸 일으키기 200개씩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3주 만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럼 뱃살을 빼고 복근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릿지 운동을 추천합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요. 이 자세는 허리를 바닥에 안전하게 붙인 채로 엉덩이와 허리, 근육, 그리고 복근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데드버그 운동도 좋습니다. 누워서 팔다리를 번갈아 뻗는 운동인데 허리를 바닥에 밀착시킨 상태로 코어를 강화하는 아주 안전한 운동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허리는 굽히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부위입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함부로 구부리지 마세요. 5번째는 거꾸리 운동, 즉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늘린다고, 키를 크게 만든다고, 척추를 펴준다고 해서 거꾸리 기계에 발을 고정하고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척추를 늘려주면 좋다고 해서 많이 시도하시는데요. 이 운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매달리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머리 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뇌의 압력인 뇌압이 올라가고 눈의 압력인 안압도 함께 올라갑니다. 젊고 혈관이 건강한 사람은 이 정도 압력 변화를 견딜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혈관이 약해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뇌압과 안압이 올라가면 뇌출혈이나 눈 안의 혈관이 터지는 안구출혈, 심하면 시신경 손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 녹내장이 있으신 분,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거꾸리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뉴스에도 나왔던 사례인데요. 거꾸리 운동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고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척추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닥에 누워서 만세 자세를 하는 겁니다. 똑바로 누워서 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다리도 발끝까지 쭉 펴서 온몸을 늘려주세요. 이 자세로 깊게 호흡하면서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하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또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다시 등을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건데요. 이 운동은 척추 관절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면서 척추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합니다. 거꾸로 매달릴 시간에 누워서 팔을 들어 올리세요. 중력에 역행할 필요 없습니다. 중력을 이용하되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6번째는 헬스장의 레그프레스 머신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시면 다리 근력을 키운다고 레그프레스 기계에 앉아서 무거운 무게를 발로 밀어내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남자 어르신들 중에는 내가 이 정도는 밀 수 있다며 자존심을 걸고 점점 더 무거운 중량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노년층에게 정말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그프레스를 할 때 무릎은 깊게 구부렸다가 펴지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무릎 관절, 특히 무릎뼈 뒤쪽의 연골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젊을 때는 연골이 튼튼해서 이런 압력을 견딜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으로 레그프레스를 하면 연골이 파열되거나 무릎 안의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또 레그프레스를 할 때 허리가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허리 디스크에도 무리가 갑니다. 특히 무거운 중량을 밀어낼 때 순간적으로 허리에 힘을 주게 되는데 이 압력이 디스크를 압박해서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100kg 레그프레스를 하시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무릎이 퉁퉁 부어오른 분이 계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서 결국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럼 다리 근력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의자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고 나중에는 의자에 살짝 닿을 듯 말 듯하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맨몸으로 하는 운동이라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 엉덩이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까지 모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게보다 정확한 자세가 근육을 지키고 키우는 비결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허리는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무게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자세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장거리 달리기와 마라톤입니다. 은퇴하시고 시간이 생기니까 이제 젊을 때 못했던 것 해봐야지 하시면서 마라톤에 도전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가보면 60대, 70대 어르신들도 많이 참가하시죠. 물론 건강한 도전 정신은 좋습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또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심장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고강도 운동인 마라톤을 하면 심장이 필요로 하는 산소가 부족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 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고가 매년 발생합니다. 대부분 50대 이후 중장년층이고 평소에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입니다. 또 달리기는 무릎, 발목, 척추에 계속해서 충격을 줍니다. 달릴 때마다 발이 땅에 닿을 때 체중의 3배에서 4배의 충격이 관절에 가해지는데요.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완주하려면 대략 4만 번 정도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4만 번의 충격이 무릎과 발목, 척추에 누적되는 겁니다. 이미 연골이 닳고 관절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염이 악화되고 연골이 더 빨리 닳고 심하면 무릎 인대가 손상되거나 척추 압박골절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 한 분은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하셨다가 15km 지점에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응급처치를 받으셨지만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고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리지 마시고 걸으세요. 빨리 걷기만 해도 심폐기능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고 지방도 연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벌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3분 정도 천천히 걷다가 1분 정도 빠르게 걷기를 반복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지구력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달리기와 달리 한쪽 발이 항상 땅에 닿아 있어서 충격이 훨씬 적습니다. 체중의 1.5배 정도의 부담만 관절에 가해지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 척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걸으세요. 속도를 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달리지 말고 꾸준히 걸으세요. 오래 걷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60대 이후 수술을 부르는 잘못된 운동 습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의 목적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운 걸 들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몸을 아끼고 보호하면서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하다가 통증이 생기면 절대 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아픈 게 당연하다, 좀 아파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으니 멈추라는 신호예요. 통증이 생기면 즉시 운동을 멈추시고 23일 쉬세요. 그래도 통증이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될 것도 참고 방치하면 결국 수술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몸을 풀어주세요. 근육과 관절을 미리 깨워 놓으면 부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계속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운동 전후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고 음식 조절을 안 하시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음식을 드세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같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도 골고루 드시고 탄수화물은 적당히 드세요. 특히 흰쌀밥,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현미, 잡곡, 통밀빵 같은 통곡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도 자는 동안 재생되고 지친 관절도 휴식을 취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약입니다. 제대로 쓰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약이에요. 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운동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한 안전한 운동들을 실천하세요. 무릎을 아끼고 허리를 지키고 심장을 보호하면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 5분도 좋습니다. 의자에서 10번 일어났다 앉기, 벽 짚고 10번 팔 굽혀 펴기, 이런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 몸을 잘 관리하고 아끼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통증 없이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운동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